세계적인 거장은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유리와 철골을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은 고작 3평짜리 창고였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수천억 원의 빌딩을 설계한 손이 왜 낡고 비틀린 나무 판자를 직접 못질하며 시간을 보냈을까요? 여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68세의 윤명자 씨는 평생 남편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정갈하게 빗어넘긴 흰머리, 주름진 손에는 낡은 황동 열쇠 하나가 쥐어져 있습니다. 남편 이준혁이 세상을 떠난 지 6개월. 명자는 오늘 처음으로 그 금지된 문 앞에 섰습니다. 명자는 전직 원예가였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으면 죽어가던 화초도 숨을 쉬었지만 남편의 마음만은 살리지 못했습니다. 건축가였던 남편은 직선과 수치만 믿었습니다. 곡선과 향기를 사랑하는 아내를 그는 늘 비과학적이라며 무시했습니다. 남편은 집 뒷마당 구석에 이 창고를 직접 지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아내에게 단 한 번도 안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정원 가꾸는 사람은 모르는 공간이야. 그 차가운 한마디가 문 앞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웠습니다. 조용한 정원에 거친 엔진 소리가 파고듭니다. 이준혁의 수석 제자이자 사무소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이재윤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명자의 인사를 무시한 채 창고를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사모님, 시간 낭비 그만하시죠. 선생님의 미발표 도면이 그 창고 안에 있다는 거 다 압니다. 재윤은 명자의 낡은 면옷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건축의 기억자도 모르시는 분이 유물을 썩히고 계시면 안 되죠. 그 열쇠 이제 저한테 넘기세요. 늘 순종적이었던 명자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재윤 씨, 예의를 지키세요. 이건 내 남편의 유품이지 사무소의 재산이 아닙니다. 재윤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선생님이 생전에 약속하신 겁니다. 사무소의 모든 저작권은 저에게 승계된다고요. 명자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창고 문으로 다가갑니다. 남편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것, 그게 정말 저 오만한 제자가 원하는 화려한 설계도였을까요?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정원의 정적을 깨트립니다. 문틈 사이로 오랫동안 갇혀있던 진한 자스민 향기가 밀물처럼 터져나옵니다. 도면 냄새가 아닙니다. 종이 썩는 냄새도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나는 지독한 꽃향기였습니다. 명자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녀가 평생 알았던 남편은 정말 이 문 너머에 존재했을까요? 이제 당신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준혁의 진짜 민낯을 보여드릴까요? 준혁은 참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도면에는 오차가 없었지요. 직선과 숫자만이 정답이었습니다. 명자는 꽃 한 다발을 들고 갔습니다. 사무실의 정막을 깨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내 공간에 쓸데없는 거 두지 마.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물건이야. 그는 아내의 정성보다 벽면의 수평이 더 중요했습니다. 명자는 말없이 꽃을 치웠습니다. 사무실 구석의 쓰레기통 안으로 아내의 마음이 함께 버려졌습니다. 그날 이후 명자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일에는 간섭하지 않기로요. 그것이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40년의 긴 세월 동안 명자는 늘 두 번째 순이었습니다. 남편의 건물들이 항상 첫 번째였죠. 가족의 기념일은 그저 마감일입니다. 아들 서준이 아팠던 날도 그랬지요. 의사도 아닌 내가 가서 뭐해. 지금은 현장 감리가 급한 상황이야. 명자는 혼자 아이를 업고 뛰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했죠. 그때 본 밤하늘은 참으로 시렸습니다. 남편은 거대한 도시를 지었지만 아내의 마음 한 칸 지을 자리는 남겨두지 않았던 것만 같습니다. 텅 빈 집안에서 홀로 먹는 밥은 오늘따라 더욱 까끌거립니다. 세계적인 건축상을 받던 화려한 날, 명자는 아끼던 한복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곁에서 빛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연회장에 도착한 순간 준혁은 그녀를 외딴 곳으로 보냈습니다. 기자들 눈에 띄지 않는 구석이었죠. 당신은 조용히 음식이나 먹고 있어. 건축 얘기는 대답하기 힘들 거야. 그때 제자 재윤이 다가왔습니다.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속삭였죠. 사모님, 여기는 격식이 중요해요. 선생님 명성에 누가 되지 마세요. 가방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샴페인 잔들 사이 그녀는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었죠.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준혁은 변했습니다. 뒷마당 창고에 틀어박히기 시작했죠. 설계도도 없이 짓기 시작한 공간. 비를 피하라며 우산을 씌워주자 그는 우악스럽게 그녀를 밀쳤습니다. 비에 젖은 도면들이 바닥에 떨어졌죠. 여긴 내 공간이라고 했잖아. 다시는 얼씬도 하지마, 절대. 그날 명자는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저 문 너머는 절대 보지 않기로요. 그는 창고 주변에 넝쿨을 심었습니다. 자신을 가두는 향기로운 감옥처럼요. 명자는 그 꽃이 필 때마다 남편의 차가운 거절을 떠올렸습니다. 6개월 만에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초라하고 좁았지요. 도면 대신 낡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엔 버려졌던 꽃송이가 있었죠. 쓰레기통에서 꺼내 말린 것일까요? 그 밑에는 기차표 한 장이 보입니다. 서준이 아파 병원에 갔던 그날에 남편이 몰래 끊어두었던 표였지요. 결국 가지 못한 미련의 흔적입니다. 명자의 가슴이 뜨겁게 젖어옵니다. 왜 상처들을 이곳에 모아두었을까요? 우리가 평생 보았던 그의 모습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숨겨둔 또 다른 진실이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윤은 발소리조차 거만했습니다. 반짝이는 구두가 흙을 더럽힙니다. 평화롭던 마당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네요. 그의 시선은 창고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사모님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선생님 가신 뒤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명자는 미소 뒤에 칼날을 보았습니다. 앞치마에 흙 묻은 손을 닦아냅니다. 그녀는 차갑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긴 무슨 일인가요, 재윤 씨? 그는 대답 대신 창고로 걸어갑니다. 지팡이로 자스민을 툭툭 건드리네요. 주인이 노예를 점검하는 것 같습니다. 본색을 드러내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차 한 잔 마실 시간도 필요 없었죠. 그는 탁자 위에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이 건물은 이제 제 겁니다.
선생님이 남기신 모든 저작권 말입니다. 명자는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재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죠. 재윤은 코웃음을 치며 말을 잇습니다. 평생 꽃에 물이나 주던 분이 건축의 가치를 알기나 하십니까? 그는 정원을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잡초나 키우는 노인네라고 칭하네요. 이 창고 안의 도면들은 당신 같은 사람 손에 있을 게 아니에요. 돈도 안 되는 추억놀이는 그만하시죠. 명자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인생이 난도질당하고 있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서준이 옵니다. 배신자의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는 재윤의 멱살을 잡을 듯 다가갔죠. 당장 여기서 나가. 아버지 이름 팔아먹는 짓 당장 멈춰. 재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준의 옷을 매만져 주네요. 교수님 감정적으로 굴지 마세요. 이게 다 선생님의 명성을 위한 겁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준혁의 지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재윤아,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라. 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재윤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일어납니다. 진실이 왜곡되는 뼈아픈 순간입니다. 어둠이 내린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재윤은 돌아가지 않고 전화를 겁니다. 서준은 숨을 죽이고 뒤를 쫓았습니다. 네, 회장님 거의 다 넘어왔습니다. 그 창고만 헐어버리면 끝납니다. 재윤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가득했죠. 유작을 보존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직 땅을 팔아넘길 계획뿐입니다. 창고 안에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쓰레기 더미죠. 스토리만 만들어서 호텔 부지로 쓸 겁니다. 서준은 주먹을 꽉 쥐고 참아냅니다. 재윤에게 창고는 돈일 뿐이었습니다. 존경심 따위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이름값이 필요했네요. 재윤의 차가 멀리 사라져갑니다. 명자는 다시 창고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열쇠가 있네요. 여보, 당신이 지키려 했던 게 정말 저 사람들이 말하는 도면이었나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다 무너질 수 있음을요. 하지만 명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용역들이 들이닥칠 겁니다. 시간은 더 이상 그녀의 편이 아니죠. 자스민 향기가 유독 짙은 밤입니다. 그녀는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죽은 남편이 보낸 마지막 대답은 어떤 모습으로 그녀를 기다릴까요? 창고 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여 있었죠. 서늘한 삼나무 향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명자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을 옮길 때마다 먼지가 일었습니다. 벽면에는 거칠게 깎은 선반이 보였죠. 거장의 솜씨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는 도면 대신 다른 게 있었습니다. 가지런히 놓인 수백 권의 노트들, 낡은 끈으로 묶인 편지 뭉치들, 봉투마다 빛바랜 소인이 찍혀 있습니다. 명자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위에 놓인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거친 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에게 오늘 드디어 창고를 다 지었어. 설계도 없이 내 손으로 만든 첫 집이야. 3번이나 무너졌지만 행복하더군. 명자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는 매달 한 통씩 이어졌습니다. 당신이 심은 자스민 향기가 나네. 아까 화낸 거 미안하다고 말 못했어. 나는 왜 당신 앞에서만 작아지는 걸까? 가면 뒤에 숨겨진 고백들이 쏟아집니다.
서준은 선반 위에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차가운 빌딩이 없었습니다. 꽃을 심는 명자의 구부정한 뒷모습, 마당에서 뛰노는 어린 서준의 찰나, 아끼던 깨진 화분까지 그려져 있네요. 남편은 평생 외면한 온기를 그렸습니다.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서 우리를 보셨군요. 서준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강남의 빌딩보다 이 노트가 유작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 쌓은 성벽입니다. 이 창고가 바로 남편의 마음이었습니다. 재윤이 용역들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모님, 이제 그만 나오시죠. 이 쓰레기들은 저희가 치우겠습니다. 재윤이 노트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서준이 그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재윤 씨, 당신이 내놓은 설계도 말이야. 여기 아버지의 10년 전 스케치와 똑같네. 재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집니다. 준혁은 제자의 도둑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트에는 재윤의 비리가 적혀 있었죠. 범죄를 덮으려 스승을 치매로 몰았습니다. 추악한 천재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재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거장의 이름 뒤에 숨은 기생충이었습니다. 그의 화려한 경력은 이제 끝났습니다. 명자는 다시 홀로 된 창고를 보았습니다. 자스민 향기가 폭풍처럼 밀려옵니다. 남편은 이 모든 것을 예견했을까요? 여보, 이제야 당신 마음이 보여요. 하지만 아직 남은 편지가 있습니다. 맨 아래 가장 두툼한 봉투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진실이 더 있을까요?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줍니다. 그녀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명자는 마지막 봉투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편지와 종이 한 장이 있었죠. 그것은 빌딩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손으로 그린 명자의 정원 복원 도면이었습니다. 명자야, 평생 당신 꽃길을 막았네. 이제 당신이 꿈꾸던 숲을 지어주고 싶어. 편지 끝자락엔 서준을 향한 서툰 진심도 적혀 있었습니다. 서준아, 내가 지은 집은 따뜻하더구나. 이 못난 아비는 그게 늘 부러웠다. 가족은 편지 위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사랑의 설계도였습니다. 이재윤의 화려한 거짓말은 창고 속 기록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스승의 유산을 훔치려던 탐욕의 대가였죠. 그는 끝까지 비굴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선생님은 나에게 다 주셨단 말입니다. 서준은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유산은 이름값이 아니라는 것을요. 아버지의 진심을 담은 노트 한 권이 1,000억 원의 빌딩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재윤은 결국 모든 직위를 박탈당했습니다. 가짜는 결코 진실의 무게를 견뎌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왔습니다. 준혁이 남긴 도면대로 정원에는 수천 송이 꽃이 피었습니다. 명자는 이제 창고 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누구나 들어와 향기를 맡고 남편의 일기를 읽을 수 있게 했죠. 사람들은 거대한 빌딩이 아니라 이 작은 3평짜리 창고에서 진정한 건축의 의미를 찾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마음이 보여요. 명자는 햇살이 내리쬐는 의자에 앉아 남편이 남긴 자스민 향기를 맡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오후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마음 안에 작은 창고 하나씩을 가지고 삽니다.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미안함, 사랑한다는 말 대신 삼킨 그리움. 당신은 그것들을 어디에 숨겨두었나요? 표현하지 못한 사랑은 때로 차가운 벽처럼 느껴지지만 그 벽을 허무는 건 결국 진심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따뜻한 고백을 할 때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에게 오늘이 가기 전 마음을 전해보세요. 이준혁 건축가의 마지막 창고 이야기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떠오른 분이 있나요? 그분께 하고 싶었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날 용기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마음을 공유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자스민 향기처럼 은은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